안녕하세요. 어느 책 같이 읽는 아빠 문득 전종환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지혜씨한테 준비가 다 됐다, 나 지금 문득 전종환 찍고 싶다 했는데 한 달 동안 방치를 하면서 왜 이렇게 좀 안 시켜주세요? 혼자 하고 싶으세요 이제? 아니, 한동안 문득이 조회수 안 나와서? 네. 너무 조회수 지상주의로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안 되는 거 아는데 네. 또 신경이 안 쓰이지가 않아요. 조회수가 안 나와서 빼버렸다? 그래서 이제 당분간 좀 더 열심히 준비하라는 의미로 기회를 박탈해버렸어요. 책 찍을 든 건가요? 그래서 이 책을 제가 읽고 너무 좋아서 준비한 지가 한 달이 넘었는데 이제서야 소개를 해드리게 됐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준비한 책은 사람에 대한 예의, 권석천 현 JTBC 보도 총괄을 맡으신 분의 기자죠? 기자 출신의 여전히 기자고요. 책입니다. 제목이 일단 인상적이죠. 네, 표지도요. 사람에 대한 예의, 표지도 그렇고 네. 어떤 말씀을 하실까 무척 궁금했고 워낙 또 뭐 글을 잘 쓰시는 분으로 유명하니까요. 기대를 하고 봤고 기대를 충분히 채워주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네. 처음에 이제 이런 얘기로 시작을 해요. 네팔로 이제 고산 지대 등산을 떠났습니다. 가는 길에 이제 고산을 등반을 하게 되면 세르파라고 옆에서 이제 같이 짐 져주고 뭐 음식도 해주고 이런 분과 이제 고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같이 등산을 하게 되는데 등산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뭐 사회적 지위도 있고 하니까 한국 사회에서는 그 누구를 만나도 존대를 했을 것이고 친절했을 것이고 강한 사람이든 약한 사람이든 잘했을 거 아니에요, 권수천 씨가 아마도. 근데 이제 말도 안 통하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런 세르파와 함께 다니다 보니까 슬슬 나도 모르게 반말을 하고 하대를 하고 약간 좀 이 정도 내가 돈 냈으니까 서비스 받을 만하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스스로 좀 내가 좀 그렇네 라는 자아 성찰을 하다가 비행기에 딱 타서 돌아오는 길에 좀 그렇긴 했지만 그래도 뭐 나 정도면 괜찮은 관광객이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본인 스스로 좀 퍼뜩 놀라요. 어쩌면 우리 사회에서 무리를 일으켰던 재벌 2세, 3세들도 다 나와 같은 생각을 했을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스스로에 대해서 돌아보고 우리가 인간들이 자기 자신을 참 이렇게 자기 객관화하지 못하고 스스로를 괜찮게 보는 경향성에 대해서 놀라는 글로 시작을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1화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제 권석천 기자는 자아 성찰에 무척 강한 분이에요. 그래서 글을 쓸 때도 나 자신을 많이 들여다보고 그 다음에 사람을 볼 때도 그냥 뭐 표면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들은 왜 이럴까? 우리의 마음은 원래 어떤 것일까? 이렇게 좀 사람을 성찰하는 글에 능숙한 분인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얼마나 한심한 인간인가. 돈 몇 푼에 치사해지고 팔은 안으로 붓고 힘있는 자에게 비굴한 얼굴이 되기 일수다. 아는 얼굴이 보이지 않는 곳에선 욕망의 관성에 따라 감정이 시키는 대로 행동하려 한다. 소심할 뿐인 성격을 착한 것으로 착각하고 무책임함을 너그러움으로 포장하며 무관심을 배려로 간섭을 친절로 기만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가 나는 얼마나 한심한 인간인가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주류 사회의 성인 남성, 50 넘은 남성은 좀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그렇게 스스로가 선언을 하는 것부터가 무척이나 인상적이었고 또 이게 와닿지 않습니까? 소심한 성격을 착한 것으로 우리는 보통 스스로 기만하죠. 그 다음에 무책임한 거는 너그러운 편이고 나 스스로에게 말이죠. 무관심은 이건 배려야? 무관심이 아니라 안 건드리는 거잖아. 간섭하면서 너는 그 사람을 아끼니까 그러는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스스로 얼마나 본인의 진심과 스스로가 나는 괜찮아,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 하는 마음이 얼마나 이렇게 괴리가 있는지를 오랜 경험으로서 얘기를 해줍니다. 저자가 강조하는 건 이거예요. 그래서 나도 별 수 없다는 거를 우리 모두가 인정하고 조심하면서 살면 그래도 조금은 우리 사회가 나아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자뿐만 아니라 이 책을 읽는 혹은 지금 저희 문득전종을 함께하는 사람이 나도 별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조금 더 조심하면
우리 사회는 조금 더 나아지겠구나. 저도 이 책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개인을 들여다볼 뿐만 아니라 저자는 또 우리 사회 역시 들여다봅니다. 아무래도 이제 권석천 씨가 기자 생활을 오래 했다 보니까 기자 생활에서 느꼈던 우리 사회의 어떤 단면들, 사회생활을 우리 성인들이 어떻게 해나가고 있나 이런 것에 대해서 풀어낸 글인데, 저도 이제 기자 생활을 한 6, 7년 정도 해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 글을 보고 되게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어요. 드리겠습니다. 사회적으로 조숙하면서도 정신 연령은 낮다. 조직 밖에 나가면 노숙한 척은 다 하면서 조직 안에만 들어오면 어린아이가 된다. 상사와 선배들 앞에선 스스로를 아직 모자라고 배워야 할 게 많은 존재로 여긴다. 자기 주장을 펴지 않고 늘 고개를 끄덕일 자세가 되어 있다. 미성숙의 프레임은 10년차가 돼도 중견 기자가 되고 부장이 돼도 부장 검사가 되고 부장 판사가 돼도 달라지지 않는다. 독자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법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참 와닿았던 게 뭐 기자 생활 하다 보면 보통 뭐 이제 어떤 한 부처 출입을 하게 되면 그 부처의 뭐 차관, 장관을 만나는 자리들이 있습니다. 근데 고작 나는 30대 초중반 혹은 내 선배라고 해봐야 30대 후반 많아봐야 이 정도인데 차관급이면 뭐 거의 뭐 50대 한 회사로 치면 그 회사에 이제 거의 뭐 간부급이죠. 근데 거의 뭐 말을 은근히 놓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나는 기자고 대등한 관계다라는 걸 뭐 어떤 과시하기 위함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부처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거의 뭐 전직 장관이에요. 다 알아. 그건 잘했어. 그건 못했네. 이건 이렇게 해야지. 막 조언을 해요. 40대 초중반이. 그러니까 보고 있으면 얼마나 한다고 이렇게 부처의 정책에 대해서 국장급 혹은 그 차관급, 장관급을 놓고 이렇게 조언을 하나 이렇게 신기하게 느낀 적이 있었는데,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조직 안에, 내 조직 안에 들어와서 내 1년차 선배한테만 해도 이미 무릎을 꿇을 준비가 돼 있어. 선배가 제가 아직 모자라서요. 선배 고쳐준 기사가 정말 역시 저는 아직 멀었습니다. 이게 그 모습이 너무 이게 괴리가 큰 거예요. 내 조직 안에서와 밖에 나가서 이제 좀 다 늙은이처럼 행동하는 그런 모습들에서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아마 권석천 기자가 제일 하고 싶었던 얘기는 제발 좀 할 말은 하고 살자. 내 조직 안에서. 그게 직업윤리다. 그 안에서 잘 나가고 싶은 마음에 어린아이인 척하지 말고, 또 밖에 나가서 또 조롱해갖고 막 다 아는 척 뻐기지 말고, 그냥 그 자리에서 내가 아는 만큼 할 말을, 내 생각을 관철하면서 살자.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난 어떻게 하면 좀 잘 살 수 있을 것인가? 사회생활을 할 때 그에 대한 약간의 해답이랄까요? 그런 부분이 나온 부분이 있어 설명을 해드리고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나온 그 책에 나온 일화 중에 하나인데, 어떤 모임을 갔는데 젊은 회사 한참 이렇게 사회에서 중견급 모임이래요. 잘 나가는 사람도 많고 뭐 사회생활 많이 해본 그런 모임 자리에서 어떤 사회 초년병이 온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하더래요. 어떻게 하면 나쁜 일 안 하고 직장을 다닐 수 있을까요? 그런 질문을 했는데 한 대기업을 다니는 중견 부장이 이렇게 답을 해줬다고 합니다. 본인의 캐릭터를 할 말을 하는 사람으로 잡으면 됩니다. 처음부터. 그렇죠. 일단 캐릭터를 그렇게 잡으면 누구든 쉽게 어떻게 못해요. 물론 사장 되고 부사장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겁날 게 없어요. 라고 조언을 해주더랍니다. 전 이거 보고 진짜 막 와닿았어요. 맞다. 사실 말하면 저도 이렇게 할 말을 하는 캐릭터는 아니에요. 사회생활을 할 때 저는 살짝 이거저거 다 고려해서 완충지대 역할을 하는 캐릭터지, 제가 뭐 정말 부당한 일을 봤을 때 찾아가서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저는 따지는 캐릭터까지는 못 되는데, 주변에 보면 그런 캐릭터들이 있습니다. 그 캐릭터의 장점은 어쨌든 그런 캐릭터를 공고히 하면 그 누구도 함부로 그 사람 앞에서는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조직에서 함부로 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저는 오히려 그런 모습들이 멋있고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심지어 저도 잘 그렇게 못하는데 나도 좀 더 그렇게 살아야 될 텐데 라는 생각을 이 책을 보면서 많이 했습니다. 예전에 초년병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뭐 SNS에 회사에 좀 반하는 얘기를 썼다가 한번 이제 국장실에 간부급, 끌려갔죠. 국장실 위로까지 네, 네. 간부급한테도 끌려갔다가 해서 그냥 뭐 이렇게 뭐 제 얘기하고 내려왔어요. 근데 어떤 선배가 불러서 야, 너 괜찮니? 그래서 그때 상관없어요. 근데 뭐 잘리시면 하면 상관없죠. 라는 얘기를 제가 했었고 그 선배는 맞다 잘했다 그런 마음이면 된다. 네가 더 회사 오래 다닌다. 그런 얘기를 저한테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물론 저도 나이를 먹으면서 중간에서 뭐 완충지대 역할도 하려고 약간 비굴하게 사는 것도 있고 저도 그런 모습 다 있었지만 그 어릴 때 저의 그 약간 패기만만하던 모습 그대로 좀 유지하고 살면 우리가 조금 더 사장 부사장은 못해도 할 말은 하고 사는 그런 모습을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 자기 성찰에 관한 책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요즘 범민이 아빠가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저하고 집에서 이렇게 맥주 한잔 하면서 오늘은 뭐 주로 이런 얘기를 했고 뭐 그런 거 나누잖아요. 근데 40대로 딱 접어들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더 멋있게 살 수 있을까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흉하지 않게 살 수 있을까로 그렇죠. 이야기가 좀 바뀌는 것 같고 좋은 지적입니다. 예, 그리고 조금 더 안정적으로 살 수 있을까로 주제들이 좀 바뀌는 것 같아서 이렇게 중년이 되는 거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정말 흉하지 않게 살기 위한 자아 성찰과 어떤 현실적인 방법들을 이 안에서 약간 영감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권석천 기자의 사람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손목병평